제 소개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빠분들은 아마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이름은 손세라고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케이둘라라는 임신 출산 산후조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 이제 8년 차 됐습니다. 저는 둘라라는 아주 재밌는 다이나믹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방금 갓 태어난 이제 탯줄도 아직 정말 하얀 색깔인 우리 아기들 신생아들을 많이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생아 수면 컨설턴트, 그리고 우리 엄마들 모유수유 좀 더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지금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증 공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또 저는 혼자서 막 떠드는 것보다는 같이 좀 인터랙티브한 걸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하면 떠오르는 것. 네, 새빵에 떠오르는 단어를 엄마는 이게 떠오르시고 아빠는 이게 떠오르시고 아마 좀 다르실 수도 있고 같으실 수도 있는데 네, 한번 남겨주시면 어떤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네, 그냥 단어 하나만 뿅 던져주셔도 좋아요. 그냥 딱 출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고통, 네, 그쵸. 진통. 아빠분은 이제 와이프 생각하시고 마침내, 마침내도 되게 좋다. 네. 그쵸. 마침내 우리 아기를 만나는 날이 바로 출산하는 날이죠. 음, 네, 출산보다도 일단 육아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힘들다. 네, 설레이시고, 또 아빠는 걱정도 되시고, 오케이. 약간 좀 설레임도 물론 있고, 마침내 이런 것도 있지만, 기대도 있지만, 일단 출산도 고통스럽게 해야 되고, 걱정도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이미지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미지 아마, 저는 사실 제가 둘라라는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출산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힘들고 아프게, 네, 엄마가 힘을 막 무지하게 주면서 출산을 하는 장면, 요런 게 사실 저의 십 몇 년 전 이미지였었는데, 이제 저도 애를 둘 낳고, 또 이제 둘라라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이, 물론 이런 장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정말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매년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좀 이상적인 출산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거는 또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요것도 엄마 뿅, 아빠 뿅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까 뭐 이미 좀 긍정적인 단어를 던져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이상적인 출산은 이런 게 아닐까. 무통발을 잘 받는. 예, 무통발을 잘 받아서 5분 만에 순풍순산을 하는. 이상적이네요. 네, 감동적인 그런 장면. 아빠 축복. 예스, 예스, 예스. 우리 첫째처럼, 그쵸? 아, 순산. 순산이죠, 정말. 순풍순풍 낳는 거. 순산. 무사히 또 안전하게 잘 우리 애기 낳고 엄마도 이제 건강하신 거. 네. 좋아요. 네.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도 좋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상적으로 이렇게 정말 순산을 하고 싶다. 이제 엄마도 아빠도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좋습니다.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저의 실제 이제 고객분들이셨어요. 제가 잠깐 한국에 1년 반 동안 작년, 재작년에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잠시 둘라 일을 또 한번 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담아서 나중에 또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정말 어떤 서포트를 우리 남편분이 출산 당일날, 물론 임신 내내도 중요하고, 육아도 중요하지만, 일단 출산 당일, 오늘은 좀 포커스가 출산 당일입니다. 출산 당일날 어떤 서포트를 해주시고, 또 엄마가 받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기분도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그 기분에 따라서 또, 우리 사람들은 또 여자들은 호르몬도 되게 막 급변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호르몬이 잘 흘러가다 보면 몸이 바뀌어요. 네, 몸이 더 자연스럽게 긴장하기보다 좀 더 이완하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나를 서포트를 해주냐에 따라. 네, 정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뀌는 게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아빠분을 초산이셨는데 한번 보시면, 어, 엄마가, 아까 아내분이, 오빠 일로 와봐라고 뭐 부를 때도 있었지만, 안 불러도 그냥 알아서 가서 계속 이제 손 잡고 계시고, 뭐 허리 아파, 뭐 필요해, 뭐 물 줄까 하면서 뭐 계속 뭐 말을 시키시고, 이렇게 약간 슬로우 댄스라고 해가지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안고, 제가 이제 너무 이 장면이 아름다워서 제가 음악을 좀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드리면 너무 영화 같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그 OST도 막 틀어드리면서 굉장히 잔잔한 음악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드라마를 두 분이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그 OST 재즈한 거를 틀어드렸는데 두 분이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슬로우 댄스를 하면서 아기가 가만히 엄마가 누워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하강이 힘든데 이렇게 계속 좀 서 있고 좀 앉아 있고 하면은 아기 하강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빠가 좀 더 능동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된다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마 오늘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제발 지양해 주세요.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네. 약간 뭐 이 아빠 분은 물론 열심히 지금 뭔가를 이렇게 서포트 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표정이 물론 엄마는 지금 다행히 안 보이는데 아, 지금 언제 끝나요? 약간 when is this gonna end? 약간 이런 표정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연기자 분이신지 진짜 남편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이런 뉘앙스가 여자는 이런 캐치를 너무 빠르게 잘하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가 살짝만 느껴져도 약간 내가 지금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이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같이 고생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하나씩 막 들어오면서 또 배려심 있는 분들은 더더욱 네, 그게 몸이 이완이 안 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이 남편의 행동 하나, 말투 하나, 이런 것. 가 특히 이렇게 핸드폰을 자꾸 보신다든지, 네. 그래서 자꾸, 핸드폰을 습관이다 보니까 자꾸, 사실 딱히 안 봐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제발 이 출산 당일날만큼은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엄마가 눈 감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계속, 나는 지금 자기 옆에 있다. 지금 좀 많이 힘들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도 하고 쓰다듬어주고, 같이 이제 좀 계속 이렇게 뭔가 손이라도 하나 계속 잡아주시면서 뭔가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 모션만 있어도 계속 지금 옆에서 있구나. 나를 계속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런 걸 이게 너무나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옥시토신은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출산 때 어마어마한 양의 옥시토신이 필요해요. 진짜 많은 양의 다량의 옥시토신이 이날 특히 필요한데 이때 옥시토신을 부스트 해줄 수 있는 건 남편의 서포트와 사랑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love 호르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다량 분비가 잘 될 때, 분비가 잘 된다는 말은 엄마가, 나 지금 되게 안전하구나. 나 출산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I'm safe. My baby is safe. 하고 계속 괜찮다. 안전하다. 이거를 느끼실 때 옥시토신이 흘러나오게 돼요. 아하. 그래서 옥시토신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 자궁. 지금 우리 엄마들의 자궁은 뭐 20 몇 주부터 39주까지 지금 계시지만 자궁 크기가 다 다르시겠지만 원래는 주먹 사이즈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점점 나중에 수박처럼 이 커지는 자궁이 잘 수축을 해야 아기가 나옵니다. 수축이 약간 이렇게 앵앵앵앵 이렇게 나오면 아기가 절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수축이 좀 세게, 스트롱하게, 강하게 와줘야 아기가 잘 내려오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축을 잘 이렇게 불러일으키려면 옥시토신이 필요한 거예요. 옥시토신이 잘 나와야 제대로 된 수축이 오면서 아기가 더 진행이 잘 되면서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파도들이 밀려오도록 저희 순산 필스코스에서는 이제 진통, 막 고통 이런 막 통증 이런 단어를 최대한 잘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배가 조금 이렇게 아프시더라도 계속 막 옆에서 통증 레벨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진통이 많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자꾸 이런 통증 이런 페인 얘기를 하면은 더 막 그래 나 지금 배 아프지 하면서 이런 게 막 더
예민하게 감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진짜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도가 하나 온다. 파도가 하나 갔구나. 이런 식으로 워딩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좀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모여주신 아빠분들 출산 당일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방금 약간 인트로였고요. 어허, 네. 언제든지 복습 위해서 화면 캡처하셔도 됩니다. 네, 출산 진행 시나리오들이 있죠. 이제 이미 벌써 공부를 좀 하셔서 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특히 아셔야 하는 네개의 시나리오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당일날 어떤 게 와도 올 게 왔구나. 오케이. 베이비 오늘 내일 뭐 나오겠다 하고 그냥 좀 약간 컴다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면 일단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옆에서 약간 이렇게 좀 호들갑을 자꾸 이렇게 떠시면 엄마도 나도 모르게 자꾸 긴장이 같이 되기 때문에 좀 옆에서 좀 컴하게 계셔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number one, regular contractions. 이제 진진통이라고 하죠. 지금 엄마가 고위험군 산모가 아니시라면 특히 초산이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북미 쪽에 오늘 이제 계신 분들 많고 한국 분들도 계신데 411 이 숫자를 굉장히 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분 간격일 때, 네, 411일 때 병원 전화해서 와라. 이렇게 제일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어떤 의미냐? 그래서 411, 진통, 파도의 패턴을 바로 일컫는 말인데, 진짜 자궁 수축, 이 진통,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싹 사라져요. 진짜 파도처럼. 싹 사라져서 몇 분 동안 너무 말짱해요. 그래서 방금 되게 약간 뻥쳤던 것처럼 말짱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온다 해서 이제 또 오고, 또 너무나 말짱해지고. 그래서 이 패턴이 수십 개, 이제 수백 개가 쫙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러면 4의 의미가 뭐냐? 나중에 이제 다 그 앱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온다 하면은 시작 누르고, 갔다, stop, 시작, stop, 이걸 계속 이제 누르시면 나중에 패턴이 이제 앱으로 쫙 보일 거예요. 무료로 보통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그 다음에, 또 시작! 그래서 시작을 재셨을 때, 시작과 또 다른 시작의 사이가 한 4분 간격 정도 된다. 네. 아니면 뭐 5분 간격일 수도 있겠고요. 뭐, 숫자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시작과 시작이 이 간격이 한 4분 정도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one은 뭐냐? 이 한 개의 파도, 한 개의 진통이 한 1분 정도 가는구나. 한 60초, 50초, 60초 막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오케이. one. 그다음에 마지막 one은 자, 이 4분 간격짜리를 뭐 한 4분 20초, 4분 50초 뭐 이런 애들을 쫙 배열해 놓고 보니 한 1시간 정도 했다. 한 4분 간격을 한 1시간 정도 했다 하면 마지막 on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1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북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때는 진짜 이제 전화하셔서 뭐 막 뭐 많은 얘기 하실 필요 없고 my wife's name is 라라라 and she's 411. My wife's 411.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오세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한국은 아마 보통 4분 간격보다 조금 더 먼저,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 파도가 아까 수십 개만 온 다음에 아기가 뿅 나오면 되게 땡큐인데 보통 약간 수백 개 진짜 많이 하실 거라서 근데 이 많은 파도를 이제 지나가시는 동안 사실 우리 아기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열렸는지 이런 게 사실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이제 속 안에 있는 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게 맞아? 되게 좀 이게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몇 시간을 더 해야 되지? 좀 약간 처음에는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런 시간 때문에 막 뭐 이렇게 좀 불안이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남편분께서
우리 와이프분한테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진행이라고 생각하면 1cm에서 뭐 3cm 열리고 5cm 열리고 그 cm, 그 숫자만 우리가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근데 숫자 이 자궁 경부 개대만이 진행의 유일한 지표는 아닙니다. 네. 우리 아기가 분명히 아까는 되게 위에 그 골반 위쪽에 좀 떠 있었는데 한 5시간 동안 파도를 타다 보니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왔다. 오,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궁 경부 영어로 cervix죠, cervix. C word를 많이 나중에 들으실 텐데 cervix. cervix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자, 이제 약간 before, after인데, 서비스의 차이 보이시죠? 네. 아까는 되게 길이도 꽤 길고, 뭔가 이렇게 두껍고 짱짱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짧아지고, 야들야들해지고, 막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근데 물론 내가 그걸 속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계속 뭔가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괜찮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라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면 뭔가 되고 있는 거지? 하고 이제 좀 약간 좀 컴다운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자궁 경부는 before, after가 지금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또 어떤 차이, 약간 그 다른 그림 찾기를 하자면 어떤 게 또 보이세요? 우리 아빠분들. 네. 책방에 남겨주십시오. 가끔 제가 이걸 여쭤보면은 저도 못 보는 것들을 봐주시더라고요. 음, 뭐가 좀 다른데? 어떤 포인트들이 몇 개가 좀 달라요? 음, 어떤 게 다르죠? 자궁 내 빈 공간. 역시 오늘도 새로운 게 나오네요. 그거를 멘션해 주신 거는 또 처음이에요. 와우, 자궁 내 빈 공간. observation 스킬 대박인데요. 자궁 벽이 두꺼워졌어요. 오! 자궁 벽이라 하시면 우리 로니 아버지 여기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아요. 제가 여러 그 정답들을 듣는데, 네. 빈 공간이 지금 없어져 보이는 거가 맞긴 하네요. 근데 이제 자궁 공간이 실제로 더 꽉 차오르는 거라기보다 어쨌든 아기의 그 위치가 바뀌면서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그렇게 좀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기 머리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아기의 스테이션, 일명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기의 스테이션도 지금 변화했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제일 제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 자궁 저부가 두꺼워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 그림에서는 막 엄청난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자궁이 나중에 수박처럼 커질 거잖아요. 엄청 커져서 이 위쪽, 네, 위쪽을 자궁 저부라고 하거든요. 약간 뚜껑같이. 이 자궁 저부가 원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았는데 아까 보셨던 이 파도들, 수많은 파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이 자궁 저부의 이 근육의 층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도 안 느껴지지만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자궁이 수축하는데 이게 왜 쌓이지? 왜냐하면 이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 때문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또 움직이는 방향까지 느껴지진 않을 거지만 자궁이 수축할 때 그냥 수축 이게 아니라 수축할 때마다 이 근육의 결이 세로줄이라서 근육의 결에 따라서 이게 위로 끌려 올라와요. 네. 자궁이 위로 올라오면서 한 겹 쌓이고 또 수축할 때 한 겹 쌓이고 해서 오늘 제가 아까 점심 때 크로상 맛집에 가서 크로상을 하나 사 먹었는데 크로상 안에 보면은 레이어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레이어들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게 쌓여서 나중에 수시간이 지나고 아기를 또 나중에 진짜 푸시할 그 시점까지 왔을 때 이 자궁 저부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짱짱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꺼워진 근육에 당연히 힘이 더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운동을 해도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약간 이런 것보다 뭔가 이렇게 근육이 쫙 붙어 있다면 힘이 파워가 쫙 세지는 것처럼 여기도 짱짱한 근육 때문에 파워가 엄청나게 나중에 생겨서 아기를 사실 엄마가 엄청나게 힘을 써서 막
다 푸시해서 밀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자궁 저부가 이걸 알아서 오토로 하고 있어요. 엄청 밀어서 아기를 내려주고 있어요. 네, 계속. 그래서 푸시할 때도 이 근육의 힘으로 푸시를 하게 되는 것도 되게 큽니다. 네, 좋은 거 잘 맞춰주셔서 좋은 포인트를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cervical dilation, 이제 자궁 경부가 열리는 거, 개대하는 거, 열리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진행의 지표죠. 근데 이거 하나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빵꾸 하나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거의 다 초산모 분들이신데, 초산모 분들은요, 자궁 경부가 빵꾸가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팬팁?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구멍이 나중에는 열리고 열리고 열려서 이제 10cm 지름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경산모 분들은 약간 한 번 애를 낳기 때문에 약간 이득인 게, 우리 원희 엄마는 약간 이득인 게, 처음 시작부터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로줄이 이렇게 살짝 가 있는 느낌으로 시작하게 돼서 이미 시작부터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경산모는 또 시작하시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요렇게 구멍이 작았다가 나중에 쫙 열리게 되는 다이레이션도 파도가 올 때마다 슬슬슬슬슬슬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는 거. 그렇게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 파수, 태동, 감소, 과다출혈, 뭐 이런 게, 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사항이죠.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양수는 일단, 양수가 집에서 뭐 터지나요? 새나요? 양수가 꼭 집에서 양수를 보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네. 시나리오마다 모든 임신과 출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양수는 집에서 셀 수도 있어요. 네. 저의 첫째 케이스였는데, 집에서 진통이 지금 파도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말짱해. 그냥 말짱한데, 갑자기 샥 하고 이제 뜨거운 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샥 나와서, 와, 이게 바로 이게 양수구나라고 바로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밖에 안 나와서, 이게 양수야, 내가 지금 쉬를 살짝 지린 거야, 아니면 뭐가 좀 이렇게 분비물이 나왔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병원에 전화하셔서 양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와서 체크를 받아보자, 보통 얘기를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수가 어쨌든 파수가 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일찍 일어나냐, 아니면 병원에 간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냐, 이 그냥 시간 타이밍의 차이지, 반드시 결국 양수는 흐릅니다. 언젠가는. 네. 그래서 이걸로 너무 집에서 막 양수가 흐른다고 해서 막 패닉하고 막 당장 이머전시한 상황이라고 막 당황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아, 양수 나오는구나. 오케이. 하고 그냥 연락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또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아직 검사 안 받으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책방에 남겨드리면 GBS.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GBS는 박테리아. 균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엄마가 밑에 쪽에 GBS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는, 네, 보유하고 있는 이제 파지티브한 엄마였다. 그런데 양수가 샌다 하면은 이제 항생제를 일단 또 맞으셔야 될 수는 있어서, 맞으셔야 해서, 네, 그런 경우는 약간 이제 일단 병원에 가셔야 되긴 하지만, 1분 1초가 급박한 또 그런 이머전시로까지는 보통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올 게 왔구나 하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태동은 아기가 내가 지금 파도를 막 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아기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냥 쭉 계속 당연히. 심지어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기는 아직 내 뱃속에 있는 거라서 그때도 계속 아기는 움직여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왜 이렇게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지? 근데 그 기준이 보통 2시간에 10번은 움직여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2시간에 10 movements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막, 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이렇게 뭐 이런 거, wiggle, wiggle, 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과다출혈. 과다출혈이면은 피가 얼마나 나와야 과다출혈이야? 네. 보통
일단 그 수저로 두 숟가락 이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또 약간 양수처럼,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면 되고요. 피가 비치는 거는 이것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피가 근데 막 흐른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피가 묻네, 비치네. 이 정도는, 오케이. bloody show. pretty normal. 그래서 그거 기준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비주얼을 준비했는데, 네, 비주얼. 괜찮으시 네, 비주얼. 그래서 요 정도는 약간 묻는 거죠. 묻는 거. 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지금 자궁 경부가, 여기 cervix죠, cervix. 자궁 경부에 실핏줄이 엄청 많아요. 원래 되게 highly vascular한 이제, 영역인데. 근데 여기가 애기 머리도 막 계속 내려오고, 막 진통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게 자꾸 안 되겠어 하면서 실핏줄이 톡톡톡 터지면서 피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피를 일단 보면 일단 전화는 하시는데, 막 당장 병원에 막 뛰쳐가야 되고, 막 요 정도의, 양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되게 또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수저로 만약에 이렇게 펐더라면 이것도 약간 그냥 두 숟가락 정도 되는 비주얼. 근데 약간 이 덩어리는 뭐지? 또 이제 첫째 또 아빠분들은 이제 이 덩어리를 만약에 같이 보시면 당장 병원에 가 하면서 이제 또 막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 덩어리를 그 mucus plug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자궁 경부가 원래도 이렇게 특히 초산모부들은 이만큼만 열려 있고 다 닫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기가 더 바깥 세상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걸로부터 더 안전하라고 꾸덕거리는 약간 그 아기들 갖고 노는 그 액체 괴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여기에 박혀 있었어요. 속 안에. 근데 그게 이제 살짝 얘가 열리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노멀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언제든지 내 병원에 가셔도 되지만 보통은 이 정도를 보면 그냥 뮤커스 플러그 빠지고 이슬 비쳤다라고 네, 생각하는 정도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상황이 출산 당일날 시나리오가 흘러가는지를 지금 1, 2, 3, 4 특히 그 411 알려드렸는데 아빠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하고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자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상황을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 파도가 뭐 3분, 4분 간격이고, 뭐 지금 6cm, 7cm 열렸대. 헉, 우리 애기가 잘 내려오고 있나 봐. 그 자궁 저부도 점점 두꺼워져서 막 짱짱해지고 있나 봐. 당신 진짜 강인한 여자다. 잘하고 있어.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엄마가, 그래.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봐. 하면서 오늘 처음 보는 간호사분이 해주셔도 물론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해주는 거는 나에게 정말 다른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stages of birth. 우리가 출산의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영어로 써놨지만, early labor, 이제 초기 진통이죠. 네, early labor.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active labor.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행기 구간 transition.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푸시하는 것까지 이제 쫙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파도 치는 구간은 이 사실 그러니까 진통 구간은 이 1, 2, 3,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초기 진통, early labor가 이 cervix, 자궁 경부가 빵에서 한 6cm 열릴 때까지가 초기 진통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초기 진통이 4cm까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기준이 바뀐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수년이 흘렸는데 아직도 초기 진통이 4cm라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6cm입니다. 네, 그래서 6cm까지는 아직 초기인 거예요. 초기.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Early labor. 초기 진통은 보통 한 몇 시간 정도일까요? 초산모 기준. 네. 경산모 분들은 조금 더 빠르죠, 보통. 초산모 기준 한 몇 시간 정도일까요? Early labor, 초기 진통. 그냥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이 정도 아닐까?
8시간. 되게 좋은 개스예요, 진짜. 8시간. Yes, yes. 오케이. 더 업 있으세요? 손가락으로 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10시간? 14시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게스, 굿 게스. 오케이. 자, 초산모 기준. 초기, early labor. 빠밤. 12 to 18 hours.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만든 숫자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원래 길구나. 원래 길다. 원래.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이 early labor는 길어요, 보통. 물론 짧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이제 너무 축복인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임신도 거의 40주 가까이 했잖아요. 40주 가까이 했는데 아기가 40분 만에 잘 태어나진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얘도 시간이 필요해요. 얘도 막 자세도 바꿔야 되고요. 밑으로 막 내려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 아기도 진짜 수시간 동안 열심히 지금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프로세스구나. 그게 정상이구나. 그래서 early labor 때는 아직 0cm에서 6cm 사이이기 때문에 어, 진통 그 파도가 전혀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최근에 저희 이제 고객 산후조리 고객이셨는데 그 고객분은 4cm 열릴 때까지 파도가 아예 안 느껴졌다고 하신 분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양하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0, 1, 2cm 열릴 때는 별로 잘 안 느껴져. 그냥 약간 좀 생리통 같나? 약간 요 정도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12시간을 내내 막 생고생하고 막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네, 초기는. 그래서 요렇게 좀 집에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있을 겁니다. 초기 때는. 그래서 좀 우리 애기 좀 방도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좀 앉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 마지막 날이구나 하면서 얘랑 좀 소통도 하고 그리고 뭘 먹어야 돼요. 네. 만약에 진짜 약간 토할 것 같아서 진짜 못 먹겠다. 그러면 억지로 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컨디션이 아마 그래도 괜찮으실 거거든요. 초기 때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에너지를 수시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밴쿠버 이거 사시는 분들 계신데 밴쿠버 저번 주 썬데이에 선런 마라톤이 있었어요. 그 선런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으로 공복으로 보통 가진 않죠. 바나나 하나라도 먹고 뭔가 탄수화물을 먹고 가서 에너지를 몇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출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조금 드셔서 약간 에너지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탄수화물이 근데 막 10시간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좀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들을 드셔주시는 게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또 틈틈이 이때 자는 게 진짜 중요해요. 물론 나는 계속 막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12시간 내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일반인도 힘든 일입니다. 12시간 동안 갑자기 막 산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택틱이에요. 네. 왜냐면 쭉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이 초기 때는 조금 비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에 또 아기를 낳느냐에 따라 막 새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예 하루 밤을 꼴딱 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에 물론 파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 이렇게 하시긴 하겠지만 어차피 파도가 1분 미만일 거거든요. 초기 때는 파도가 1분도 안 가요. 30초, 40초 이거밖에 안 가기 때문에 한 3, 40초, 하다가 다시 6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쉬시고 이거는 지금 막 빨리 감기 해서 지금 모션이 빨라 보이지만 되게 좀 천천히 제가 제 작년 가을에 이제 저랑 출산하셨던 이제 고객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 4, 5cm? 4, 5cm 정도 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초기에서 이제 액티브 레이버로 점점 가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래서 새벽 한 4시였어요. 새벽 4시. 새벽 4시에 이제 이때는 더 이상 누워서 잠은 못 잔다. 이제 잠은 깼다. 그런 상태라면 옆에서 계속 이제 만져주시고 남편분 뭐 둘라도 혹시 계신다면 뒤에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배 아파 이 통증에만 계속 매번
파도가 아까 수백 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도가 수십 수백 개가 오는데 그때마다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에만 집중을 하면 이게 끝까지 하기가 너무 싫어져요. 나 못하겠다. 때려쳐. 그냥 빨리 제왕하자고 해. 빨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옆에서 엄마가 자꾸 통증에만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이제 공감도 해주지만 약간 자꾸 그 육아의 기술 중에서도 redirection 해서 잠깐, 저게 뭐야? 애기가 막 장난감 이거 사줘! 막 하고 막 울고 있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가 지나가지? 약간 이렇게 디렉션을 약간 바꿔줄 때, 애기가 까먹잖아요. 저거 사고 싶었다는 사실을. 그게 출산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보, 진짜, 힘들지? 그래. 숨 쉬는 거 해보자. 하나, 둘, 셋. 아까보다 호흡 훨씬 안정적이야. 잘하고 있어. 하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면서 좀 리디렉션, 네, 해주는 것도 감통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게 우리 early labor, 초기 지나갔습니다. 그럼 active labor 왔어요. 6에서 8cm 열린 구간이네요. 요건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초산모 기준으로. 설마 아까보다 길진 않겠죠? 4시간. 오, 굿 게스, 굿 게스. 네, 좋아요. 4 to 6 hours.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일 긴 구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초기는 약간 시동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동을 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빅스가 자궁 경부가 6cm 이상 열렸잖아요. 시동이 제대로 걸렸어요. 호르몬도 시스템이 딱딱딱딱 돌아가고 있고요. 아주 이제 내 몸이, 오케이. 어떻게 파도가 와야 또 옥시토신이 막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아기가 나오는지 알겠다. 라고 내 몸도 인지가 끝난 상태예요. 초산모분들도. 그래서 요때는 이제 진행이 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6에서 8cm 열릴 때까지 한 4 to 6 hours. 오케이. 자, 액티브 레이버는 이 단어 그대로 더 액티브해진 거예요, 진짜. 이 파도가 아까는 약간 짜증나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좀 더 액티브하게 더 수축이 오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짐볼도 쓰시고 기대어 서서 이렇게 만져주고 기대어 앉아서 또 만져주고 같이 복도를 걸어 다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남편분께서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방금 짧게 지나갔는데, 이제 같이 걷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같이 손잡고 이제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자꾸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좀 플랜을 먼저 제시하시는 거. 근데 이거는 모르면 제시를 못 합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 노 아이디어. 나 지금 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짐볼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약간 자꾸 그 게임 플랜을 딱딱 짜셔가지고 이제 남편분들 뭐 F 남편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T랑 J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딱딱딱딱 짜시는 거 이제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플랜을 제시하시는 거. 그래서 be proactive. 능동적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네. 이제 와이프분들이 오빠 허리 아파 허리 좀 만져줘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이제 또 하셔야겠고 이렇게 근데 계속 시키는 것만 약간 하는 네 시키는 것만 해주셔도 땡큐긴 해요 진짜 너무 감사한데 시킬 때만 그것만 딱 하시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허리 아픈 것 같아 지금 와이프가 자꾸 허리를 막 이렇게 해 허리 아파? 자세를 바꿀까? 아니 내가 지금 가서 벌스볼 달라고 할게 자, 우리 가방에 챙겨놓은 거 핫팩이랑 이거 스트레스볼, 말랑이 요거 챙겨왔는데 지금 손에 한번 쥐어줄까? 그래서 그냥 쥐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플랜을 제시하고 제안해서 같이 출산을 함께 끌고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한 가장의 역할입니다. low tone sound, high pitch sound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 다 뮤트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저는 너무 시끄러울까 봐 하고 소리를 지르시면요. 한번 해보세요. 좀 하이 피치로 하이 피치 소리를 지르시면 여기 성대가 닫히거든요. 성대가 이렇게 닫히면서 그 1초, 2초의 순간이지만 온몸의 긴장도가 쫙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온몸의 긴장도가 하면은 긴장이 딱 올라가요, 바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산부인과에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밴쿠버 쪽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산부인과에 가거든요. 그 8군데 이제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이제 불러주시는 대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병원의 분위기도 그날그날 다르고 어떤 산부님들이 방에 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매일 다른데 어떤 날 이렇게 딱 가면은 이미 이 돌고래들이 많이 출몰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저쪽 방에 돌고래 이제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소리만 제가 복도에서 듣지만, 저기 엄마는 지금, 이완이 안 돼서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딱 그 상상이 될 정도로, 탁 하고 이제 자꾸 소리를 지르시면은 몸이 이완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긴장만 되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다 근육이거든요, 지금. 네. 근육이 막 겹이 쌓이고 막 이러는 거였잖아요. 다 근육인데, 자꾸 내가 경직하면 이게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이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완하고 내가 그냥 이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해보셔도 좋지만, 소리를 바꿔주시면 좀 저절로 이완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low tone sound예요. 자, 아까는 돌고래 소리였잖아요. low tone sound는 약간 이런 소리. 약간 수련하는, 수련하는 약간 그런 소리. 그래서 약간 평소에 안 내는 톤이에요, 좀. 우리가 그냥 이런 톤으로 말하지,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소리를 낼 일이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몸이 긴장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절로 조금 풀어져요. 네. 풀어지면서 약간 성대 여기도 얼굴도 열리면서 저절로 바로 여기가 이완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출산할 때 온 몸이 함께 이완하는 게 물론 제일 왔다겠지만 여기가 이완이 돼야 돼요. pelvic floor. 네. 골반 적은 이 근육이 이완이 잘 돼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가 계속 막 경직돼가지고 막 긴장돼서 쥐어 짜지고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살살 내려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여기가 자꾸 긴장이 되지 않도록 이완을 이런 사운드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be the model. 아빠가 좀 표본이 돼주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마. 자꾸 이게 긴장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이런 말 대신 그냥 소리를 내세요. 그냥 바로 옆에서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웃기는 것도 좋아요. 웃기면 엄마가 약간 엔돌핀이 돌면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귀에서 소리를 내주시면 엄마가 저절로 따라해요. 네, 우리 와이프분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진짜 이 청각이 잘 열려 있어가지고 그날 그래서 옆에서 소리 내면은 자기도 이렇게 따라해요. 진짜 다 따라하세요. 아니면 내가 좀 하기가 조금 약간 간호사분이 계시고 약간 웃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호흡 소리 후, 이런 소리를 내주시면 엄마가 하다가도 바로 따라합니다. 네, 신기할 만큼 바로바로 따라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레이버 스테이션이에요. 마지막 이제 진통 구간이죠. 트랜지션, 이제 이행기. 푸시 가기 전에서 이행기인데, 서빅스가 자궁 경부가 8에서 10cm. 그래서 진짜 이제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다행히 훨씬 짧습니다. 네, 1 to 2 hours. 오케이. 괜찮아. 8, 9, 10cm까지 열리는데 한두 시간,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 아닌 문제는 이제 빨라서 좋은데 가장 빡센 구간이에요. 네. 근데 아까 무통빨 얘기도 하셨는데 만약에 무통을 뭐 맞으실 계획이었다면 그러면은 이미 보통 이전에 맞았을 거라서 그래서 뭐 여기를 그냥 못 느끼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자연주의 출산들 생각하고 계시고 무통을 뭐 안 맞을 생각이시라면 이 트랜지션이 약간 견딜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 빡세지만 짧아서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둘째를 자연 출산으로 나섰을 때 여기가 했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때 엄마가 약간 좀 이렇게 자꾸 당황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아까 한 초기 진통
할만해, 할만해. 좀 짜증나지만 괜찮아. 네. 근데 나중에 액티브 레이버까지도 막 여러 가지 막 진볼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그 마지막 이행기, 트랜지션은 세다. 이때는 세긴 세요. 그래야 아기가 마지막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여태까지는 막 남편이랑 같이 잘 했는데 요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요렇게 과호흡이 과호흡이 되거나 아니면 막 숨을 참거나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남편분이 옆에서 같이 너무 당황을 하게 될 수가 있죠. 왜냐면 그런 모습을 또 초산인 경우는 당연히 처음 보니까. 당연히 처음 보실 테니까. 그래서 요때 원래 세구나. 원래 마지막 8, 9, 10cm 여기는 원래 세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자궁 저부가 빡빡빡빡 쌓이면서 아기를 밀어주면서 이때 우리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내 몸이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거구나. 하지만 다행인 건 안전합니다. 세거든요. 근데 안전해요. You are safe. Mom is safe. Baby safe. 네. 둘 다 안전한 상황이고, 노멀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아빠가 이때, 어떡해, 우리 와이프 어떡해요? 빨리 간호사분! 막 이렇게 같이 당황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되게 좀 차분한 톤으로. 그 저희 둘라들은 톤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차분하게 얘기하거든요. 옆에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느냐에 따라 엄마가 그래도 나 괜찮구나. 나 안전한 거구나. 라고 쭉 가실 수가 있고 아니면 같이 당황해가지고 막 호르몬이 막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호르몬 갑자기 막 나오고 몸이 경직되고 아까 이완 분명히 잘했는데 이때부터 이완이 안 되고 이러면 애기 심박수가 지금 좀 불안정한데요, 엄마?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잖아요. 그럼 막 스트레스 대폭발, 경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을, 이 짧고 굵은 구간을 잘 풀어나가시려면 아빠의 서포트가 무엇보다도 진짜 필요합니다. 네,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되게 좀 강한, 그러니까 물론 차분하지만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약간, 여보, 이런 게 아니라, 여보, 손 꽉 잡아. 지금 꽉 잡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어느새 우리 행복이가, 우리 로운이가, 축복이가 우리 품에 안겨 있을 거야. 좀만 힘내자. 한두 시간이면 끝날 거야. 좀만 힘내자. 파도 몇 개만 더 같이 하면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영어로 이제 assertive 하다고 하죠. assertive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애기 태명을 넣어가지고 해보십시오. 아, 자, 임신 때지만 옆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남편이 있으면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옥시토신이 막 나옵니다. 아, 우리 로운이 엄마 아빠께서 보통은 몇 센치 열렸을 때 맞을 수 있나요? 이거는 잠깐만, 근데 로운이 엄마 아빠가 지금 계시는 지역이 어디시더라요? 아, 미국에 계시군요. 네. 보통 이제 또 북미 쪽에 계시면은 일단 입원하는 기준이 이제 또 고위험군인 거는 또 이제 다른 시나리오지만 보통 그냥 저위험군이셨을 때 입원을 하자. 병원에 일단 들어오자라고 하는 게 보통 4cm는 열려야 입원을 보통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 입원 자체가 보통 잘은 안 되니까 못 맞는 거겠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4cm 이상 입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얘기해서 맞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챗방 이용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레이버가 끝났네요. 근데 다행히 이제 푸시로 넘어가지만 이제 레이버가 끝났지만 단계적으로는 끝났지만 사실 아직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계속 하고는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수축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열린 거예요. Dilation. 네. You're fully dilated. You're fully open. You're fully ope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 열렸구나. 다 열렸는데 아기까지 위에 좀 떠 있던 애가 좀 더 내려왔으면 더 땡큐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합작이 돼서 자, 이제는 푸시할 차례야. 오케이. 자, 우리 엄마 힘주기 해봅시다. Let's push the baby. 그래서 이제 푸시를 시작하는데 초산모 기준 푸시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 분만 시간.
이것도 좀 워낙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1 to 2 hours. 네. 무통을 또 맞냐, 안 맞냐에 따라도 되게 좀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저희 순탄필스 코스 이제 부모님들은 저랑 이렇게 라이브로 이제 매주 만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랑 이제 좀 긴밀히 소통하시는 가정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막 여러 소식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초산인데도 20분 컷? 15분 컷? 사이에 이제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뭐 2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초산모 분들은 이 정도 걸리신다. 자,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몇 분 계셔서, 특히 한국에 계시는 경우에는요, 아빠가 이제 엄마는 조금 약간 정신이 없으실 수 있으니 남편이 현명한 질문을 하는 게 전 진짜 순산의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막 푸시하고 이럴 때, 자, 이제 아빠 나가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의 분위기가 다 워낙 다르고 약간 그 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가야 돼. 아, 네. 하고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왜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죠? 저 지금 와이프 손도 잡아야 되고 지금 계속 아이 컨택트 하면서 얘기를 지금 막 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 나가야 되는 건지 이유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 네.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그냥 네 하고 그냥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너무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큰 파트를 저는 되게 놓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왜지? 라는 생각이 들면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별로 이유가 약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저는 현명한 서로의 출산을 우리의 출산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스. 그렇게 이제 푸시까지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건데 또 푸시도 이제 뭐 어떤 호흡을 하냐 자세를 쓰냐 뭐 사실 푸시만 1시간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지만 네. 또 요런 부분도 저희가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그 푸싱 자세 몇 개는 사진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감통. 아빠 둘라 트레이닝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만 특히 해주셔야 되는 게 감통하는 거죠. 네. 감통을 여러 방법을 써서 이제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가장 훨씬 많습니다. 원래 리스트가 훨씬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Six Techniques. 그래서 평온한 환경 세팅. 굳이 환경까지 세팅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early labor, 초기 진통 때는 거의 집에 계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약간 좀 아쉬운 일이 저도 좀 아쉬운 출산이 하나 있었어서 병원에 일찍 가는 게 이 수많은 다른 조산사 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랑 진짜 친한 조산사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저랑 완전 이거 맞다라고 했던 게, 병원에 일찍 가면 갈수록 순산이 어려워진다. 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빨리 가야 되는 그 메디컬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일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병원을 사실 되게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나? 물론 빨리 가서 나는 1초라도 빨리 무통을 맞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순산에는 이 진짜 이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막 진짜 오케스트레이트 되면서 이게 맞아 들어가는 이게 시동이 자자자자자 걸리면서 짜자자작 돌아가는 이 시간을 내 몸에 좀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 이게 맞물리는 게 살짝 그 아구가 좀 덜 맞물렸는데 너무 빨리 서둘러서 가서 약물을 너무 빨리 맞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내 몸이 약간 덜 아구가 맞아 있는 상태에서 또 마취도 들어가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게 될 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통도 너무 빨리 맞으면은 조금 약간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특히 초기 진통 구간은 최대한 집에서 쭉 이제 감통과 테크닉과 함께 하시다가 진짜 411이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당연히 가시는데, 네, 너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건 순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평온한 환경을 약간 이렇게 집에서부터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코지하게, 좀 우리 집
지금 막 설거지 널려 있고 막 빨래 접을 거 막 산이고 이러면 엄마가 이완이 될까요? 이완이. 그러니까 좀 엄마가 좀 편안하게 이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좀 청소도 옆에서 좀 해주시고 이런 아로마 디퓨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여보가 좋아하는 뭐 라벤더, 뭐 레몬 뭐 이런 거 뭐 틀어주시고 음악도 깔아주시고 그 BGM을 까는 게 되게 약간 좀 신나서 오히려 몸을 조금 짐볼 같은 데서 막 움직이면서 아기가 좀 더 잘 하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음악이고요. 아니면 좀 평온한 음악이 나온다. 그럼 엄마가 또 이완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세팅을 해주시면 너무 센스 있는 남편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음악과 함께 해주시고 또 너무 중요한 자세 변경. 네. 그리고 짐볼 사진을 보여드리면 수많은 뭐 또 자세들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초기 진통, 이분은 초기 진통 early labor셨고, 이분은 완전 active labor셨는데, 지금 이분은 무통을 맞으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쫙 여기 꽂혀 있잖아요. 무통을 맞았는데도, 이런 자세를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요즘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뒤집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 근데 가끔 어떤 엄마들은 마취발이 좀 너무 많이 받아서 막 다리 하나가 바위덩이처럼 무거워가지고 내가 혼자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도움을 받으면 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쭉 누워만 있으면 이게 한두 시간 조금 누워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막 우리가 레이버 자체가 막 열 몇 시간인데 20시간 이상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한 여섯 일곱 시간을 계속 누워 있다. 그러면 우리 만삭녀 분들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만삭일 때도 그냥 천장 보고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일단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에 있는 혈관들이 대동맥이랑 하대정맥이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 무거운 배 때문에 눌리잖아요. 눌리기 때문에 아기한테 산소가 조금 덜 갈 수 있는 자세라서 만삭녀들은 특히 천장 보고 오래 누워 있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래는 하지 말라고. 그 옆으로 특히 왼쪽으로 누워라 하는 건데 출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무리 내가 무통을 맞았지만 계속 그냥 이 자세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하대정맥이 눌리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를 바꿔주는 게 아기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또 무통을 안 맞으신 경우에는 특히 밤통에 완전 왔다인 게 자세 변경이에요. 아까 분명히 누워 있었을 때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배 아파. 막 견딜 수 없이 막 배가 아파 보였는데, 자, 엄마, 우리 자세를 한번 바꿔볼까요? 해서 우리 산모님 짐볼 갖고 왔어요. 자, 잠깐 자, 부축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부축하셔서 짐볼에 이렇게 앉히세요. 네. 근데 앉을 때 이제 이거는 저 혼자 한 거니까 이렇게 앉았지만 반드시 앞에 이렇게 침대가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항상 앞에 침대가 있는 세팅으로 그 침대 옆에 하셔도 되고 여기 침대에 여기 발 있는 데에 여기 앉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엄마가 중간중간 파도가 지나갔네 한 3, 4분 쉴 때 그냥 그 침대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쉬시다가 온다 하면 이제 아빠 이제 이렇게 뒤에서 뭐 허리나 엉덩이를 만져주시거나, 네,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둘라로 병원에 갈 때 짐볼, birthball, 짐볼을 안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짐볼 무조건 써요. 무조건. 필수, 필수. 네. 근데 이제 먼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달라고 하면은 북미 쪽 병원에는 birthball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국 병원은 없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푸시하는 자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딱 누워서 이제 다리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푸시를 한두 시간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두 시간 내내 이 한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골반이 이게 뼈라서 뭔가 안 움직일 것 같지만 골반은 뼈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어떻게 하냐, 또 내가 뒤에, 여기 엉치뼈죠. 네, 뒤에, 여기 꼬리뼈랑 엉치뼈. 여기를 내가 계속 누워만 있냐, 아니면은 내가 옆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약간 여기가 열리도록, 여기 좀 제껴질 수 있거든요. 출산할 때, 분만할 때. 제껴지게 내가 공간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 애기 머리가 잘 안 내려가! 이렇게 했을 때, 특히 너무 좁아 안 내려가 이러다가 자세를 바꿔주면 오 제껴지네 땡큐 하면서 아기가 더 내려가기가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시할 때 자세를 이것만 하는 거는 진짜 별로예요. 되게 비효율적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엄마 힘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굿 하면서 그냥 이렇게 관찰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자세예요. 근데 만약에 이미 애기 머리가 거의 막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진짜 잘 받아주시기 좋은 자세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애기가 조금 위에 아직 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내려와야 되는데 애기 머리카락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한 자세로 push, mom push, push harder, harder, harder 막 계속 그렇게 한두 시간 동안 하는 거는 정말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마사지 너무 중요하죠. 네. 마사지를 굉장히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마사지도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세게 꾹 눌러주는 게 있고 약간 좀 엄마가 약간 소프트하게 풀어지도록 해주는 게 있는데 특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네, 꽈배기. 네, 꽈배기 이완 마사지예요. 특히 어디에 꽈배기를 하시냐면 네, 등을 쓸어주시는 건데 여기가 이제 엄마 등이라면 약간 요렇게 네, 요렇게 꽈배기를 쓸어서 엉덩이 있는 데까지 샥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승모근부터. 해보세요. 옆에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샥 가서 이제 중간에 움직임이 끊기지 않게 허리, 엉덩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쓱 쓸어주는 것까지 딱 하나. 그리고 절대 빠르면 안 돼요. 천천히 이완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셔서 밑에까지. 네. 그리고 손바닥 면적이 최대한 약간 착 붙어서 해야 뭔가 좀 더, 마사지 받는 느낌? 네. 그 손가락만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쫙 면적을 붙여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연습해 나가시면 출산 당일날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꽈배기를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받을 수가 있겠죠. 엄마가 누워 있으면은 못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짐볼 같은 데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이제 제가 또 둘라로 병원에 갈 때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 테크닉이 바로 이 힙 스퀴즈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힙을 스퀴즈 하는 겁니다. 힙을 이렇게 꽉 눌러주는 건데, 뭐, 짐볼에 앉아 계실 때 할 수도 있고, 여러 자세에서 할 수 있는데, 서로 좀 편하게 주고받으려면 이 자세가 제일 좋아요. 이 자세.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에 서서 테이블이나 침대에 기대 있는 거죠. 이렇게 서서. 기대 있을 때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쭉 빼고 계시면 아빠가 이렇게 엉덩이를 꾹 눌러주시는 건데요. 제 팔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의 각도를 보시면요. 팔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180도 이렇게 완전 거의 평행하는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가운데로 모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엄마가 앞으로 밀려서 오히려 좀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퀴즈를 해주시면 그 골반 안쪽에 자 여기 속골반이 있는데 이제 애기 머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게 압박, 프레셔가 계속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허리나 엉치뼈 쪽으로도 이 프레셔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뒤에서 쫙 약간 우리 머리 아플 때도 딱 머리 아픈 거기를 막 이렇게 누르면은 좀 시원하잖아요. 정확히 그 포인트를. 그래서 아기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 딱 거기에다가 counter pressure, 반대의 압을 넣어주면 그게 그렇게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해! 계속 멈추지 말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저희 고객분들마다 다르시긴 한데, 어떤 엄마는 이걸 너무 좋아하셔서, 쌤, 계속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몇 시간 동안 헬스케에서 그 다음날 여기 이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분들은 저보다 힘 세실 거니까, 네. 자,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세게 하면 또 너무 오히려 감통이 아니라 더 두통이 더 증가될, 아니, 통증이 증가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가 괜찮은 건지 임신 때부터 미리 맞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흡이에요. 사실 이거 다 만약에 못 쓴다. 그러면 이제 호흡만 갖고 가야죠. 호흡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중요해요. 한 개만 만약에 써야 된다면 무조건 호흡입니다. 무조건 호흡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박자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이걸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오케이. 자, 지금 잠깐 박자만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냥 이 체스트 브리딩을 하면은 그냥 이 정도인데 우리가 저희 순산 필수 코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5858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5를 들여 마시고 8을 빼는 5858 호흡을 제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려면은 너무 길어서 힘든데요 하실 수 있는데 연습을 하셔야 당일날 되게 쉽게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이 할 건데요. 이완 호흡이기 때문에 내 몸, 특히 이제 여기를 이완을 해줘야 돼서 우리가 완전 밑에 힘을 쫙 빼고 어깨랑 목에도 힘을 긴장 하나도 없이 여기 쫙 빼고 와이프가 자꾸 이러고 있다. 그러면 힘 빼 하고요. 자꾸 어깨 힘을 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을 여기 우리 엄마들은 특히 배 위에다가 얹어 보시고요. 아빠들도 네, 아빠들도 얹어 보신 다음에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쉴게요. 자, 들여 마십니다. 내쉬고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앤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런 박자고. 지금, 그래도 지금 다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숨을 쉴 때 어깨가 이렇게 하면 잘못 쉬고 있는 거죠. 어깨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그냥 복부로 가는데 여기도 앞에만 벌떡벌떡벌떡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갈비뼈 있는 데가 여기 갈비뼈 안에 우리의 폐가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우리 폐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 옆으로 입체적으로 있는 우리의 폐를 채워준다. 산소를 채워서 우리 애기한테까지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앞, 옆, 뒤까지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여기에 한번 손을 대보실래요? 여기 뒤에다가. 뒤에까지 완전 빡 나오진 않아요. 근데 살짝의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힘 빼고. 음. 로우 톤 사운드도 내주고. 한 번만 더. 이 소리를 내잖아요. 저절로 이완이 됩니다, 진짜. 네. 지금 박자를 다 너무 잘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Very good. 좋습니다. 그래서 5858. 그래서 옆에서 와이프가 약간 자꾸 막 긴장하고 막 과호흡하는 것 같다. 그러시면 바로 이제 자 하나 둘 들여 마시고 자 후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팅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저절로 따라 하시니까 5858 기억해 주세요. 이제 푸시 하는데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감통도 얘기도 했지만 회음부 마사지를 또 해주시면 뭐에 도움이 될까요?
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회음부 마사지? 일단 회음부가 어디지? 네, 회음부는요. 자, 여자는 밑에 구멍이 3개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소변이 나오는 urethra, 네, 요도, 그다음에 이제 생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기도 여기 나오죠. 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가가 나오는 이제 항문이 있는데, 질하고 항문 사이,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 근육 있죠. 여기를 이제 회음부 근육, 영어로 perineum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perineal massage를 해주시는데, 한 35주, 36주 그때부터 이제 뭐 맨날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막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갑자기 자 이거 하자 하고 하면은 뭔가 오히려 뭔가 약간 아 이것까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러면서 몸이 약간 긴장이 될 수 있어서 좀 약간 샤워하고 그냥 몸이 좀 약간 이완되어 있고 좀 저녁에 네 그때 이제 나 이것 좀 해줘. 라고 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프로액티브하게. 그래서 여보 바로 오늘이야. 몇 시에 이거 하자. 해가지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왜 때문에 이걸 하냐면요. 자연분만을 다 지금 소망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이제 vaginal birth를 이제 하시려면은 자 여기가 우리 pelvic floor 여기 골반 적은 여기가 아까 이완이 계속 돼야 된다 강조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이완도 잘 돼요. 너무 다행히 우리 골반 적은이 레이어가 3개거든요. 3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애가 이제 이쪽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속 안에 중간 middle layer 그리고 이제 맨 안쪽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제 심부층이 속 안쪽에 이제 딥한 레이어가 있는 건데 이 딥한 레이어는 잘 늘어나요. 그냥 내가 뭘 안 해도 물론 이완을 잘하면 더 잘 늘어나겠지만 여기는 원래 잘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자가 사실 이따만한 사람을 난다는 게 아니 이 구멍에서 얘가 나온다고? 어떻게 가능하지? 아,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신부층은 거의 300% 늘어납니다. 진짜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진짜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일 이제 만져지는 이 superficial layer는 여기는 조금 덜 늘어나요. 네. 평소에 여기가 막 쫙쫙 늘어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막 그럼 변도 세고 막 소변도 세고 막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좀 덜 늘어나는 구조로 인간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음부 마사지를 좀 해줘서 여기 근육을 좀 스트레칭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약간 여기가 좀 더 잘 늘어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 순산 필스코스에도 이제 영상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따로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순산 필스코스 저희 이름이거든요. 네, 순산 필스코스 회원부 마사지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하고 뭐 하는 건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가락 2개로 하시는데 이제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손가락 요 한마디는 적어도 들어가요. 한마디, 한마디. 네.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레이버 쫙 했고요. 푸시 해가지고 애기 만났어요. 응애! And then what?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맞추시는 분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뭘까요? 탯줄! 오! 탯줄! 탯줄, 사실 탯줄이 먼저겠네요. 그러네요. 축복의 아빠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탯줄이 먼저 이렇게 밖에 나와.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되게 빨리 지나가요. 보셨나요? 다시. 태반. 방금 태반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 영어로 플라센타죠. 그래서 태반이 스르르륵 하고 이제 저랑 같이 몇 년 전에 출산하셨던 엄마인데 이거 프레즈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해 주셔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기가 나오고 이제 아기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엄마한테 응애 이렇게 캥거루 케어 여기 스킨 투 스킨 가 있죠. 아까 네 축복의 아빠 말씀해 주셨던 탯줄 네 탯줄이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아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꼽에. 그래서 탯줄이 밖에서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얘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아직 그래서 태반은 안 나왔다고 치면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 힘 좀 살짝만 줘보세요 하면은 gentle push 이건 힘 이렇게 살짝만 주면 그냥 꿀렁하고 이제 태반이 슉 나오거든요. 네. 그럼 아주 시원한 느낌. 그래서 아기 탄생 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보통 나오고요. 뭐 길면 2, 30분. 그래서 태반이 플라센타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임신 출산 끝. 네. 그리고 이제 탯줄 뭐 자르는 것도 이제 보통 아버지한테 Hey dad, do you want to cut the cord? 해가지고 이제 cut the cord를 보통 하시게 되겠죠. Yes. 그래서 이제 엄마와 한 40주 가까이 완전 한 몸이었던 아기가 이제 탯줄까지 분리되면서 이제 얘만의 이제 인격체로 뿅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육아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육아가 시작되게 됩니다. 임신 출산이 끝났고요. 이제 산후 육아가 데이 원부터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엄마랑도 이렇게 있으시고 당연히 이제 아빠의 역할이 또 산후에 굉장히 크겠죠. 출산 당일날도 역할이 진짜 크지만 육아, 산후 너무 크죠. 아빠 역할이. 아빠랑도 이렇게 캥거루 케어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아기가 이 냄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털도 있으시다면 약간 이 환경 익숙한데 그래서 계속 약간 아빠 냄새 그러니까 엄마 냄새는 너무 순식간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랑도 계속 내가 아빠야 하면서 이제 계속 애착 형성을 매일매일 해주시고 또 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겠지만 아빠의 사랑이 특히 많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아빠의 정성. 그래서 애기 목욕은 그냥 쭉 아빠랑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직수로 모유 수유를 하시면은 이제 수유는 도와주실 수 없겠지만 하지만 뭐 네, 만약에 바로 피딩을 하시게 되면 뭐 아빠가 먹이시고 뭐 트름 시키고 다시 이렇게 뭐 재우고 네 그래서 많은 정성과 사랑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특히 네 특히 엄마가 몸이 축나는 것들이 약간 이런 목욕 이런 거거든요. 엄마는 이런 호르몬 때문에 관절이 한 6개월 가까이는 거의 약하기 때문에 아기를 계속 막 이렇게 붙잡고 막 목욕시키고 이런 거는 진짜 하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으면 엄마가 하긴 하겠지만 되게 힘든 거를 참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놔두시지 말고요. 아빠가 프로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네, 육아를 많이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welcome to parenthood가 되겠습니다. Yes. 그래서 지금 출산 당일날 어떤 식의 사인이 와서 시나리오가 이렇게 굴러가서 이렇게 당일날 랄랄랄라 감통까지 해서 뭐 대방까지 나오고 탯줄 자르고 네, welcome to parenthood까지 갔어요.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매주 만납니다. 사실 이렇게 만난 지 언제부터 했지? 이제 3년 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매주 만나고요. 다음 달에도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My Birth Plan, 실전 모유수유 연습, 이런 애기 인형 아마 없으시겠지만 동물 인형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런 포지션이랑 매칭 하는 거, 이제 손 모양이랑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연습 같이 해볼 거고요. 유도분만이 좀 C-section, 제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알고 가셔서 좀 현명한 선택을 내리실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주는 이제 How to Home 산후조리. 제가 산후조리 업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birth plan이라서 진짜 뭐가 많아요. 네, 북미 쪽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한국도 제가 다 이제 플랜 따로 제가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감통 테크닉도 아까 6개 보여드렸는데 훨씬 더 많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거를 선택을 미리미리 해서 그때 가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막,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we know. 벌써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고요. 이건 원해요. 라는 거를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게 되게 좀 안정적인 출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birth plan 클래스 있습니다. 네, 공유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 yes, wonderful. 아까 로운이 엄마 아빠께서 이거 물어봐 주셨네요. 한 번에 몇 분 정도 하면 좋나요? 아까 그 힙 스퀴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한 번 할 때, 파도가 올 때 하시는 거예요. 파도 올 때.
진통의 파도가 올 때 지금 훅 눌렀다가 뺐다가 눌렀다가 뺐다가 파도가 지나갔다? 그럼 쉬시는 거예요. 서로 쉬고. 파도 올 때 또 하고. 음. 아, 죄송해요. 회음부 마사지였군요. 네. 네, 회음부 마사지는요. 한번 하실 때 뭐 한 10 minutes? 네, 한 10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네, 채빵 이용해 주셔서 하고 오늘 클래스가 제가 살짝 타임을 오버했네요. 우리 북미 사시는 분들은 피곤하실 텐데. 네, 녹화본 저희 순산 필스코스 이제 멤버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제 원타임으로 이제 구매해 주신 분들도 원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 대신 따로 이메일이나 DM을 주세요. 네, 혹시 지금 너무 늦으셔가지고 나가셔야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잠시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얼굴 나오는 거 부끄러우시면 이렇게 가려주셔도 됩니다. 제왕절개 수업이 그 유도분만이 제왕절개랑 좀 이어지거든요. 네, 그때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이고, 옆에 계셨군요. 곰곰이 어머니. 오케이.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으셔서 네, 물어봐 주셔도 돼요. 제가 몇 분 더 있을게요. 아니시면 편하게 네,